안녕하세요. 세이프티 디자이너 기초교육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 진행을 맡은 세이프틱스의 추연우 프로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문제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화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공장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로봇을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초교육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과 표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세이프틱스가 개발한 협동 로봇 충돌 분석 프로그램인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교육 영상은 총 5편입니다. 1, 2, 3, 4편에서는 협동 로봇 충돌 위험 분석의 필요성과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필요한 사전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될 예정이고, 이 5편에서는 1편에서 4편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 다양한 공정들에 대한 분석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교육 첫 번째 편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표준을 지켜야 되고, 또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이프틱스가 개발한 협동 로봇 충돌 안전 분석 프로그램인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조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마찬가지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강조된 부분에 공통점이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장 고유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안전대책을 사업주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이미지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실제 처벌 판례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불기소건을 제외한 판결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의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럼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협동 로봇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에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로봇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협동 로봇도 산업용 로봇의 한 종류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는데요. 이 내면을 모두 펜스로 둘러서 사람의 접근을 막았던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는 조금 다르게 협동 로봇의 등장으로 작업자가 작업 공간 내부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협동 로봇의 등장은 산업용 로봇만을 기준으로 했던 법과 규칙도 바꾸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규칙 222조, 223조, 22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로봇 운전 중 위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223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후에는 방책 설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펜스나 안전매트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바로 이 인정은 협동 로봇을 사용할 때 필요한 표준을 지켰는가입니다. 그럼 협동 로봇을 사용할 때 필요한 표준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이런 표준에는 대표적으로 로봇 제조사가 지켜야 되는 ISO 10218-1 표준과 로봇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ISO 10218-2 표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 표준부터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자율 안전 확인 신고라고 부르는 KCS 인증을 받은 모델만 판매가 가능하고, 협동 운전 모드로 협동 로봇을 사용하려면 ISO 10218-1 표준에 제시된 내용 중에 협동 운전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인증받은 로봇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봇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고려해야 될 표준은 -2 표준인데요. 이 -2 표준에는 로봇 시스템을 구성할 때 지켜야 되는 다양한 안전 요구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로봇 사용자이시거나 로봇 SI에 해당되실 텐데요. 내가 사용할 로봇 시스템이 10118-2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해외에서는 -2 표준을 잘 준수해서 로봇 시스템을 구성했는지 안전 관련 서류를 사업장에서 직접 준비해서 인증기관 통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표준 준수 여부를 심사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제3자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 제도를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전 인증, 안전 검사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SI 업체가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안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안전 관련 서류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서 반드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 깊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 절차 두 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표준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두 절차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 산업용 로봇, 즉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93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류 안전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223조 설명드릴 때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정, 즉 이 협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으면 펜스나 센서 없이 협동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펜스나 센서 없이 협동로봇을 사용하는 운전 모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협동로봇의 동작 방식은 충돌 방지 모드와 충돌 허용 모드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모드는 산업용 로봇 사용하던 것처럼 로봇 시스템 내면을 펜스 1.8m 이상의 펜스로 감싸거나 레이저 센서, 라이트 커튼 등을 설치를 해서 작업자가 로봇을 근처로 접근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충돌 방지 모드들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이 접근하면 로봇을 정지해야 되고 로봇을 사람이 수동으로 재시작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될 수가 있고 펜스 센서로 인한 비용과 공간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람의 접근을 차단했던 산업용 로봇에는 어울리는 방식이지만 사람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협동 로봇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충돌 허용 모드가 협동 로봇을 가장 협동 로봇답게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충돌 방지 모드를 쓰기 위해서 펜스나 센서가 필요했죠. 그러면 이 충돌 허용 모드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로봇과 사람이 충돌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이프틱스가 개발한 충돌 분석 소프트웨어인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충돌 허용 모드로 협동 로봇 사용할 때 사람과 충돌해도 안전한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서 이 계산서라는 보고서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펜스나 센서를 설치하는 대신에 PFL 운전 모드로 로봇을 사용할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충돌 안전 계산서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이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충돌 안전 계산서는 국내의 안전 인증 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서류로 인정을 받았고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조리나 서비스 업종 등 사람이 자주 드나들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서도 사람과 로봇이 충돌해도 안전한지 검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로봇 시스템의 세팅이 모두 완료된 최종 단계뿐만 아니라 로봇 사용을 위해서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CAD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도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공정 설계 기능 이용해서 설치하려는 공정을 구성할 수 있고 로봇 설치 전부터 어떤 안전 대책 세워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센서나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정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세이프티 디자이너에 가입된 계정이 없어도 이메일 링크만으로 공유받은 공정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SI에서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사용하신다면 CAD 파일 없이도 레이아웃을 쉽고 빠르게 구성해서 고객사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편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 준비가 필수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접근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됐던 산업용 로봇과는 다르게 협동 로봇은 펜스나 센서 정지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 이를 충돌 허용 모드 또는 PFL 모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펜스나 센서 없이 협동 로봇을 협동 로봇답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223조에 따라서 사용자 본인이 사용 중인 로봇 시스템이 1018-2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협동 로봇을 PFL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돌에도 안전하다는 검증이 필요한데,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충돌 안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육 영상 2편에서는 협동 로봇 설치 현장의 충돌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시험이 아니라 충돌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충돌 분석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